네, 이 자리에 대우증권 잠실리점 박병창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봉의 해석,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이동평균선과 연관된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21선을 깨고 내려간 종목들의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예, 지금까지 제가 봉을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사이에 들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봉의 크기, 그리고 음봉과 양봉의 그 50% 선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봉이라는 것은 그러면 장이 종료되고 나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전 거래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장중에 내가 가격을 보면서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그 가격선을 내가 상향 돌파하는지 또는 하향 돌파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장중 가격 흐름 움직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의 장중 움직임을 보면 장 초에는 강한 상승을 줬는데 따라서 매수를 했더니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고 참 예상하기가 힘든데요. 오늘 배울 이 장중 움직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가를 보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그 현재가를 보면서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의 매수를 해놓고 그 종목의 가격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현재가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적 분석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거래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것을 본인의 눈으로 추적해가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중 가격 흐름 움직임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장중에 급등한 이후에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장중 가격 선 차트의 가격의 움직임을 선 차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선 차트가 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35720 다음에 3분 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선 차트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봉 차트에 보면은 5분 이평선이 있고 20분 이평선이 있고 60분 이평선이 있어서 5분 이평선을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상승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60일 이평선까지 내려가서 밑으로 하락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보통 선 차트, 분봉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예를 들어서 3분짜리라 그러면 이 양봉이 형성되는 건 3분 동안에 양봉이 크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양봉이 형성되는 것인지 음봉이 형성되는 것인지 그거는 이 종목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이평선도 그 가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향 돌파하는지 상향 돌파하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 차트를 소개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선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3분 봉 차트를 3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전부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깔끔한 선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10분 아래의 가격 움직임은 전부 다 선 차트를 보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음 같은 경우 보시면 아침에 선 차트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렇게 주고 이후에 횡보를 했고 이 횡보한 구간에 그 상단 부분을 오후에 상승하지 못하면서 하단 부분으로 하향 돌파하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이 선 차트의 또 좋은 점은 어떤 점이냐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체를 한눈에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3분 선 차트이지만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리얼타임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또는 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지를 눈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선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장중 가격의 움직임을 볼 때 현재가만 볼 것이 아니라 장중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선 차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HTS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선차트를 이용해서 거래 타이밍,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요지이죠. 이제 선차트를 보면서 장중에, 매매 타이밍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장중에,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복잡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상승 후 횡보하는 것에 대해서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화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선으로 제가 막 그려놨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9시부터 10시까지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선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네. 장중 가격 움직임을 선 차트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고요. 자, 1번 유형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아침에 아무리 강세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제 상한가 같다 하더라도 아침에 보합점에서 시작해서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 굉장히 흥미 나타나고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급등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아침에 약 강박 정도 시작했다가 약간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침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내려올 때 저점 매수를 1차 매수 타이밍으로 하고 아침에 형성되었던 시가를 돌파할 때 다시 돌파할 때 2차 매수 타이밍으로 설정을 하고 네. 아침에 살짝 찍었던 고점을 돌파할 때 3차 매수 타이밍으로 설정을 합니다. 단 이것은 매수 타이밍은 10시 이전에 전부 다 잡습니다. 왜냐하면 강세 종목의 주식시장에서 강세 종목의 성향이 아침에 저점을 찍고 이후에 저점 아래로 한 번도 안 내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 종목을 저점에 잡고 싶으신 분은 아침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매수 타이밍 그렇게 잡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상승 후 횡보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저점 찍고 이후에 급등을 쭉 하고 나서 주식은 올라가면 내려오고 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등락을 보이는데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종목이 있으면 이런 장중 내내 이 종목을 추적하고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 종목이 횡보한 구간의 상단 부분의 가격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 다시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저점을 찍고 시가 이후에 아래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굉장히 상승한 상태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아래 꼬리를 약간 단 장대 양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장대 양봉이 났다는 얘기는 내일 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여러분 다 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같은 유형만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해서 이런 유형이 나오는 종목만 거래를 하셔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매도 타이밍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지요? 매도 타이밍은 아침에 저점에 매수했습니다. 또는 시가에 매수했어. 또는 고점 돌파할 때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파란 그림을 그렸던 4번과 같은 그림처럼 10시 이후에 아침 시가 또는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음봉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손절매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손절매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잘 샀는데 횡보하던 구간에서 오후에 밀려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 네.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아침에 샀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고 이때 내려올 때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 매도를 이때는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샀는데 시가 아래로 내려갔더니 또 팔고 손절매했습니다. 또 샀는데 시가 아래로 내려가서 팔고 그러면 맨날 손절매하는 게 아니냐. 특히 요즘 장처럼 아침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저녁에 막 밀리면은 전부 다 계속해서 손절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확한 이 가격에 사서 정확한 손절매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 손절매의 폭은, 손실의 폭은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근데 내 예상과 맞게 움직임을 줬을 때 이익의 폭은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에서 작은 손실을 연속하더라도 큰 이익을 한번 크게 잡아내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정리를 좀 드리면 네. 자, 매수 타이밍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침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 타이밍, 아침 시가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 아침 고가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 그리고 나서 횡보한 구간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자,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침에 매수 타이밍을 잡았는데 이후에 10시 이후에 아침 시가를 하향 돌파한다든지
또는 아침에 저가를 하향 돌파하면 손절매해야 되고, 또는 횡보했던 구간을 오후에 들어서 하향 돌파하면 이익 실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후에 횡보 종목에 대해서 이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작은 손실을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 또 이 순자마에 대해서까지 중요하다고 당부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중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전의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요. 뭐 예전 것들은 사후적인 거니까 이게 간단히 넘어가 드리고, 오늘 상황에서 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의 사례를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인데시 종목인데요.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아침에 살짝 저점 찍고 나서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임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가 아래로 안 내려오고 횡보하는 구간이 생기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또 횡보한 구간의 고점을 돌파할 때 또 매수 타이밍, 또 횡보한 구간에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올라가면서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려갈 때 분할 매수하려고 하는데, 내려갈 때 분할 매수는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는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올라갈 때 내 예상과 같은 움직임을 나타냈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SDTech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아침에 저점 찍고 시가 돌파할 때 매수 타임이 있었고, 이후에 상승 주고 급등을 준 다음에 횡보했습니다. 이렇게 급등 후에 횡보하는 종목은 그 다음날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터보테크의 분봉인데, 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분봉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인식하세요. 그 선차트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서 분봉을 좀 많이 보시는데, 분봉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 계속 횡보를 하면 이런 종목이 횡보한 구간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된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현대오토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종목 역시 횡보했다가 횡보한 구간을 상향 돌파하고, 이후에 상승 이후에 또 횡보했습니다. 이렇게 횡보한 구간들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 타임을 잡는 방법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전의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라갈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까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종목 실제 사례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물론 그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수 매도가 오늘 매수 매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등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거의 밀렸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실패한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성공한 종목도 있고 또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먼저 한빛소프트 47080 한빛소프트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 이제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오늘 3분의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네. 아침에 저점을 살짝 찍고 이후에 상승 후에 상승했고 2차 상승 주고 3차 상승 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고 횡보했습니다. 이렇게 횡보했던 종목이 횡보했던 구간의 상단 부분을 상향 돌파하고 나면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대부분 아침에 약 5%에서 8% 정도의 상승을 주었다가 상승 후 횡보한 종목이 오후 들어서 횡보했던 구간의 상단 부분을 상단 그 가격을 돌파하고 오후 2시 이후에 돌파하면 대부분이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도 연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종목은 아침에 이렇게 쭉 내렸습니다. 내려다가 10시 딱 넘자마자 시가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목들이 뭐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차트 하나만을 가지고 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많이 내리지 않고 약간 내려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매수 타임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한 번 매수 타임이 시가 돌파할 때 있었고, 또 오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임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밀려버렸죠. 그렇네요. 이렇게 이후에 밀려버리는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이익 실현 매도를 하든지, 또는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가져가시되, 단 아침 시가를 하향 돌파하면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침 시가를 하향 돌파한다는 얘기는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침 시가를 하향 돌파하는 종목은 매도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사고 시가 돌파할 때 사고 또는 고점 돌파할 때 두 번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하향 돌파할 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조금 못했죠.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작은 이익이지만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서 끝났다. 그렇다면 그 이익의 폭이 굉장히 크게 클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선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일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CJ라는 종목입니다. CJ 종목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주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급등했을 때 상승의 힘이 계속해서 유지되는가를 본다 그랬는데 일봉에서도 똑같이 급등 후에 횡보한 종목이 굉장히 강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런 종목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장중 상승 후에 홍보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대호증권 박병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릴 적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던 기억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봉숭아물 들이는 우리의 문화가 러시아에 전파된다고 하는데요. 봉숭아 재배 기술과 함께 이 손톱에 물들이는 그런 방법까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생방송 눈높이증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